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이어진 대구 부동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신경을 끄고 있으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해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기사를 토대로 이제 이런 흐름들을 한번 잡아볼까 싶은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런 영상을 준비했던 이유는 제가 상담을 진행한다라거나 아니면 교육을 진행할 때도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과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만 잘 들으시게 된다면 아마도 최근의 대구 흐름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온 날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미래 흐름을 한번 그려보자, 이런 취지가 될 건데, 오늘 이 시간도 지나온 대구 부동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021년 초반기까지 이어온 그 흐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대구 부동산이긴 하지만 서울의 집값들 혹은 전국적인 집값 흐름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쯤으로 해서 수도권이라든지 혹은 서울 지역의 집값들이 너무나도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 가격 상승이 너무 두드러지다 보니까 규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규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살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유명했던 표현들이 어떤 거였냐면 대대광이라든지 대숭광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광역시의 투자 열풍이 엄청나게 많이 불기 시작했었고, 가격 역시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가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9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 대출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보증 제한이란 것을 두었거든요. 고가 주택에 대해서 갭 투자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조금 짙었었는데, 그리 함으로써 우리 대구 수성구에도 거래 절벽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커다란 이슈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터지다 보니까 이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밖을 나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제 자체가 정말로 뿌리부터 흔들릴 만한 그러한 타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가 올 스톱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고요. 실제 아파트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2월 중순까지는 거래 건수가 그래도 한 1,300건 정도가 되었었는데, 2월 중반기 이후에 즉 18일부터 말일까지는 300건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동산 이제 정말로 큰일 났다라고 하는 지경이었는데, 청약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괜찮은 수준이 아니고 생각보다 열기가 치열했다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사이버 견본 주택이라는 것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공급 물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단지에 사람들이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나온 분양 단지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쟁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청라 힐스 자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월당면 서안 포레스트 혹은 봉덕 2차 화성파크 드림,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부동산이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기미가 있었는가?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 사이에 다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은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계속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한 곳을 규제하니까 다른 곳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니까 다시 한 번 더 그쪽을 누르게 되고, 또 누르니까 그 옆에 있는 것들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으니까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투자를 하겠느냐? 바로 규제 청정 지역인 지방의 대도시였습니다. 우리 대구가 대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외지인 투자 비율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금매 물건이 소화되고 전세가가 오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성구를 중심으로 대구 부동산 가격의 상승 조짐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5월쯤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까지 전매 제한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까지였던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전매 제한하겠다 라고 방침이 발표되었다 보니까 7월 달에 엄청난 분양 단지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공급 물량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서도 엄청난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청약 가점을 보여줌으로써 대단히 성공적으로 분양시장이 마감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두 신규 분양 단지에 잠깐 눈을 쏟고 있는 사이에 옆에서 엄청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한번 돌아보니까 바로 수성구 집값이 미친 듯한 상승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규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니까 야, 이거 다주택자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우려들이 갈수록 커져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측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 혹은 유동성과 맞물리다 보니까 수성구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금리 유동성은 수성구에만 해당하는 건 또 아니겠죠. 수성구 집값이 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수성구의 주요 신규 분양 단지들이 가격 상승을 마찬가지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이에도 보유세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양도세를 늘린다든지 혹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오르고 있는 대구 부동산을 진정시키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버렸다라는 거였거든요. 애초에는 투기 과열 지구였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별다른 제약이 없으니까 많은 외지인 비율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고 값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취득세부터 두 번째 주택을 살 때에는 8% 적용이 되고, 보유세도 현행의 2배 정도까지 올라가고, 양도세도 중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은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거래들이 조금씩 또 줄어들기 시작했었고요. 처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곳을 누르게 되면은 다른 한 곳이 뜰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비규제 지역 또 신규 분양 단지들 호가는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비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선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달서구 정도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생각보다 크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대구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한 개씩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으면은 이거 풍선 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달성군, 다사 지역까지 혹은 경산 지역까지 애초에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작년 12월 일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짧은 시간 내에서 또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똘똘한 거 한 채가 아닌 이상 분양권이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자체가 잘 안 되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다지만 현풍이나 구지 쪽으로는 안 묶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풍선 효과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몇몇 가지 것들이 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키워드 맞춰야 될 것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바로 금리, 세금, 공급 과잉 측면 정도가 되는 건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3개 정도는
잘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 가장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해제가 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측면은 다주택자야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치더라도 현재 무주택자까지 같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가 기존 70%에서 50%로 줄어들다 보니까, 야, 안 그래도 돈 부족해서 집 못 사고 있는데 대출까지 더 막아버리니까 이거 그냥 양극화만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돈이 더 들어간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3월달 이후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내라고 할지라도 LTV 비율이 70%까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주택자들은 규제가 들어가는 게 맞고 무주택자들은 집을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렸으니 문제점이 크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야, 이거 좀 더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단기적으로 6개월, 1년 만에 이런 조정대상 지역을 풀어버리게 되면 야, 이거 그냥 다시 거기를 사라라고 찍어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관점에서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결국 대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또 확인을 해봤다시피 대구 수성구 부동산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 대구 부동산 시장을 계속 주시하면 될 것 같은데, 엊그제 나온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거 사이클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건가요? 아무튼 우리가 대구에 살고 있고 또 이제 각자 집이 있거나 혹은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흐름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또 미래를 쉽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